우리의 삶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하고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복잡한 것보다는 쉬운 것이 좋습니다. 쉬운 것은 예측하고 통제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인생을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간단하고 쉬울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단 3글자죠. 그것은 바로 진동수입니다. 이 진동수의 의미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거나 들어는 봤지만 잘 정리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진동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과학의 영역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도 난해하게 짝이 없는 양자역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자역학의 영역에서 바라보아야 이 진동수라는 이상하고 신비하기까지 한 현상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은 물질을 가장 작은 단위까지 쪼개어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과학자들이 물질을 가장 작은 단위까지 쪼개어 연구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모든 물질은 입자이자 파동이라는 것 말입니다. 물질인 동시에 비물질이라는 것이죠. 1801년 토마스 영에 의해 실시된 이중 슬릿 실험에서 이 황당한 가설이 그만 입증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물질이 입자이자 파동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또한 몸이라는 물리적 실체와 에너지라는 비물질적 형태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며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고안해낸 이론적 실험이 바로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실험이 파동 입자의 이중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실험으로 알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반박하려다가 이 이론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실험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이중슬릿 실험과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좋은 콘텐츠들이 많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우리도 입자와 파동, 이중적 성질을 띠고 있으며 다른 모든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끝없이 진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동수는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니 어렵기만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파동, 에너지, 진동수라는 말 대신 기라는 말을 쓰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은 기가 세다, 내가 지금 기가 약하다 등 동양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을 둘러싼 에너지의 형태를 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무당이나 깊은 통찰을 지닌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다른 사람의 기를 꿰뚫어 보고 그 사람의 가치나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죠. 진동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높은 진동수를 가질수록 긍정적인 성질을 띠고 낮은 진동수를 가질수록 부정적 성질을 가집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낮은 진동수의 영역에 있는 것은 죄책감 같은 부정적 감정이고 가장 높은 영역에 있는 것은 깨달음 같은 높은 진동수입니다. 자,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의 유일한 진리는 같은 성질을 가진 것들은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입자이고 파동이라고 하였으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사건, 말, 동물, 식물 모든 것은 고유한 진동수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같은 진동수를 가진 것들은 서로를 끌어당기게 되죠. 즉, 우리의 진동수가 높으면 긍정적이고 높은 진동수의 사람, 사건, 기회, 운 등이 끌려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낮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것들이 끌려오게 되죠. 일본의 최고 부자 사이토 히토리가 성공의 비결에 대해 단 한마디로 절대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마라 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의 진동수가 선천적이거나 고정값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면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진동수는 시시각각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높은 진동수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높은 진동수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현존입니다. 즉,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머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좋았건 나빴건 과거에 대해 고의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야 합니다. 과거는 오로지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하죠. 과거의 유령은 진동수를 낮추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나쁜 기억뿐 아니라 좋은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현재, 생각은 과거에 머무른 것, 그 자체가 진동수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미래로 보내는 습관도 진동수를 낮춥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걱정, 지나치게 디테일한 계획 등은 불안과 초조함을 만들어 진동수를 낮추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은 진동수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를 바로 현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현존보다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콧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이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이고 그 반응에 따라 감정이 생긴 후에 몸이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연인과 이별하면 슬픔을 먼저 느끼고 그 슬픔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는 식이죠.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느끼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연인과 이별을 하면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먼저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 통증을 뇌가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을 먼저 느끼는 것이 몸이고 뇌는 몸의 상태를 해석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자, 콧노래와 춤으로 돌아가 보죠. 아무 일도 없는데 콧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 어떨까요? 뇌는 이런 몸의 상태를 기분 좋음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이 감정에 따라 진동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더 간단한 방법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쓰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려면 머릿속에 그 말과 그 말을 하고 싶은 대상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 순간 진동수가 즉시 올라가죠. 그리고 그 생각이 말이 되어 입 밖으로 나올 때 말 자체에서 또 높은 진동수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높은 진동수가 발생하고 그 사람의 대답에서 또 한 번 높은 진동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혼자 생각하거나 글로 쓰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아인슈타인이 하루 100번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순간적으로 강력한 긍정적 자석으로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면 끌어당김이라는 말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힘들여 나에게로 당겨와야 한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런데 사실 끌어당김보다는 저절로 다가옴이 맞습니다. 내가 강력한 자석이 되면 긍정적인 것들이 저절로 끌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끌어당김을 실천하면서 무언가 버겁고 힘든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한마디 제니였습니다. 오늘도 풍요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